새엄마의 등 뒤로 누군가 서 있습니다. 리지입니다. 그런데 손에 도끼가 들려있네요. 리지는 무참히 새엄마를 살해합니다. 무려 40번이나 도끼로 내려칩니다. 도끼를 씻은 후 그녀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하녀 브리짓이 나섭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마 리지의 아버지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시 리지가 나섭니다. 리지는 다시 도끼를 이용해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역시 잔혹하게 수십 번을 내리쳐 죽입니다. 브리짓은 잔혹함에 기겁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여자일까요? 영화 리지는 미국의 도끼살인범 리지 보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녀의 실화 이야기는 오래전 언론의 관심 속에서 도끼살인마가 되어 TV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성살인마로 캐릭터화한 리지 보든은 대중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섬뜩한 표정으로 살인을 행하는 리지 보든, 폭력성에만 집중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 리지는 포스터에서 보이듯 리지와 하녀와의 동성애 심리 묘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원인으로 폭력적인 아버지의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억압받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근거로 동성애를 병치시킨 것은 실화 영화의 경솔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사건의 사회적 본질보다는 흥미롭고 선정적인 가심 만들기에만 집착하는 언론의 행태는 마치 우리 언론의 모습 같아서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두 배우의 열연이 빛났던 영화 리지. 자, 이제 리뷰선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자, 영화 줄거리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예전에 이 리지 보드는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했듯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대단한 그 살인마로서의, 살인귀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포스터나 여주인공의 이미지만 봐도 막 섬뜩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잔혹한 살인범이긴 한데요.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이 여자가 보인 그 사건 이후에 보인 행태를 보면 아주 치밀하고 막 능숙하고 사이코적 기질이 있는 그런 살인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영화가 그나마 다행히 예전 영화들에 비해서 피해자로서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폭력적인 아버지, 가학적인 아버지, 억압적인 아버지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그 피해자로서의 리지 보든의 이미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진일보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그 아버지의 성폭행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 브리짓을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행동 하나 그 터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유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찌 보면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는 그런, 또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 증오심이 왜 40번이나 내려쳤겠어요. 감정적인 거죠. 살인 자체가 굉장히 감정이 실려있는 살인인 거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또 되게 웃기게도 어떻게 이렇게 대부호의 자녀가 이런 잔혹한 살인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배심원들의 판결로 무죄가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사실 이 여자가 살인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뭐 옷에 페인트가 묻었다고 했다가 뭐 혈흔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만 봐도, 또 이제 증언대에 서지 않고 그랬다는 것만 봐도 이 여자가 살인범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언론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엄청난 사이코 기질의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이미지의 리지 보든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십거리를 만들어내고 어떤 살인마로서의 대중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이런 감정적인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적인 문제,
아버지의 폭력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 관심은 전혀 없이 그냥 굉장히 잔혹한 살인마를 만들어내는 데만 급급했던 겁니다. 이 언론 자체가. 그것이 대중문화, 언론의 관심을 통해서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진짜 엄청난 살인마로서의 이미지가 구축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잔혹한 살인범들,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이 여자의 살인은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도 아니고요. 이렇게까지 대단한 세기의 살인마로 이렇게 불릴 만큼의 그런 살인자가 아니에요. 예. 굉장히 감정이 욱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보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왜 40번을 죽은 시체를 내려쳤겠어요? 감정이 실려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여자에게는 악마에 가까웠던 거죠,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는. 물론 굉장히 정말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근데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언론이 만들어낸 이미지인 거예요. 이 살인마의 이미지는. 다행히 이번 영화 리지는 이 여자의 그 피해자로서의 리지도 그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로서의 리지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좀 진일보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한 그 브리짓인가요? 그 하녀의 그 비중이 조금 이렇게 설득력이 좀 약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로이 세비니가 연기했던 이 리지보다도 그냥 스튜어트는 그냥 심각한 표정 연기 정도로만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두 배우가 다 연기를 잘했긴 했지만 좀 스튜어트가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밀리는 듯한, 좀 너무 단순하게 보이는 듯한 좀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동성애에 굉장히 조금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 영화는. 이 리지와 하녀의 동성애가 결국엔 살인으로까지 둘이 헤어져야 되는 과정에 이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물론 상속 문제도 있지만요. 저는 되게 조금 경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 사건이고 그 자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을 덧붙여서 하기에는 이 실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가 될 수가 있어요. 동성애 때문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라는 이미지가 비춰지는 것은 되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향으로 연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경솔한 연출이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잔혹한 살인을 한 살인범을 맞지만 실화의 영화적인 상상력을 보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예.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옛날에 마치 리지를 하나의 살인귀로, 엄청난 살인귀로 언론이 만들었듯이 영화나 이런 대중매체가 잘못 그 연출 방향을 잡게 되면 전혀 진실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살인의 동성애가 굉장히 큰 이유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 해석은 굉장히 조금 경솔한 해석이 아닐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심리 스릴러적인 그 영화로 봤을 때는 조금 약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두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두 배우를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흐름이나 연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2%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 클로이 세빈이라는 배우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배우가 아닌데, 그 전라로 그 살인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이 두 배우, 특히 클로이 세비니가 이 영화를 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어트는 조금 좀 밀려요. 예. 그 표정 연기 이런 걸로만 이렇게 좀 영화 속에서 작용을 하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간다는, 클로이 세비니와 함께 이렇게 양축이 돼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느낌이 안 들고요. 좀 이렇게 부수적인 인물로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재미없는 영화는 아니에요. 워낙에 두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고 막판에 보여지는 살인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약간 긴장감 있게 펼쳐지기 때문에 영화는 나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영화적인 완성도로만 봤을 때는 좀 2% 부족한 영화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이 영화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점은 7점? 7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보시고요. 또 리지 보든에 대한 실화를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 영화를 좀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나왔던 영화들이 옛날 영화라 그걸 굳이 찾아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리지 보든 사건에 대한 또 언론이 어떻게 이 리지 보든이라는 여자를 이미지화 했는가 그것을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마치 썬데이 서울처럼 어떤 가십거리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잖아요. 개인사 어찌 보면은 범죄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에 막 어떤 관심거리를 유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들을 종종 보이잖아요. 굉장히 수준 낮은 행태인데 이 언론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언론도 결국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중립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데 자기 견해가 있기 마련이죠. 자기 성향이 들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중립이라는 건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피해자한테 10분 배정을 했으면 가해자에게도 10분 배정한다 이런 수학적인 개념인 거지 실질적으로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사관이라는 것도 관리라는 관자겠지만 사실은 관점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자신만의 관점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언론도 자기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견해가 기사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언론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볼 줄 아는 시야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만들어진 리지 보든의 이미지가 얼마나 왜곡이 됐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또 나름 영화 관람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